안녕하세요. 김재준입니다. 자, 이제 면접이 다가오니까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 영상이나 그다음에 카페로 질문을 주시는데 매해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. 블라인드 면접인데 내가 뭐 자기소개서라든가 아니면은 면접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블라인드 면접의 위배 사항이 아니냐라는 뭐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죠. 유사한 다 질문이 참 많이 올라와요. 주로 이제 이런 스토리잖아요. 보통 이제 그 해당 지자체에서 학력이나 그다음에 부모님 직업, 뭐 출생지 그거를 직간접적으로 뭐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포함하지 말라고 돼 있고, 만약에 포함했을 때는 감점이 될 수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. 그런데 제 질문사항 이런 거죠. 특정 학교라고 지칭 안 하고 쓰면 안 되나요? 그다음에 부모님 직업을 뭐 구체적으로 쓰지 말고 그냥 공직에 몸담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자라왔다. 뭐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쓰는 거는 괜찮지 않나요? 뭐 이렇게 많이 질문하시고, 또 어떤 게 이런 것도 있어요. 뭐 양식에 뭐 두 장 이상 쓰라 했는데 뭐 한 장 반 정도만 쓰면 안 될까요?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네,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좀 그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찝찝한 정도니까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.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하시는 게 정말 좋아요. 제가 앞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잘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부분인데, 일단은 제가 뭐 그 면접 강의나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. 채용 기간 그리고 면접관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.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작성하시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 다닐 때 학생회장을 했어. 대학 다닐 때 전공을 열심히 해서 수석으로 졸업했어. 학점이 얼마야?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이런 게 과연 여러분들이 면접관들에 어필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어필을 한다 생각한단 말이죠. 근데 만약에 채용 기간에서 학력이나 학점으로 여러분들을 채용할 것 같으면은 그 졸업 증명서나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죠. 그렇지 않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? 제출하시나요? 제출 안 하잖아요. 그거 안 보겠다는 얘기고, 오히려 그런 걸 쓰지 말라는 취지는 뭐냐면, 우리 공무원 시험에 채용 시험에서는 필기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전공 지식은 검증을 마쳤고 해당 직렬에 대해서, 그다음에 그 성적은 필기 성적도 이제 다 블라인드잖아요. 다 모르잖아요. 모르는 상황에서 면접은 철저하게 면접관이 면접에서 수행해야 될 그 과제만 가지고 평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. 그게 블라인드 면접의 근본적인 취지예요.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력을 유추할 수 있는 학점을 쓴다거나 뭐 대학 동아리 활동 이런 거 쓰시면은 분명히 '아 이 사람은 대학 나온 사람이네.'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편견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. 대학 나온 사람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. 그다음에 부모님 직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? 나는 부모님 직업이 딱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멋있는 직업이야. 아니면 부모님이 같은 면접관 같은 뭐 공직자야. 그러면 쓰고 싶으면 이제 쓰면은 면접관 입장에서 '아 같은 공직 공무원 집안 자제구나.'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. 그리고요. 또 출신 지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? 출신 지역 보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놨어. 동네까지 적어 놨어. 보니까 면접관들이 같은 동네 주민이네. 같은 동네 친구니까 합격시켜야지. 이런 편견이 생길 수 있죠.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쓰지 말라고 명시를 해 놨단 말이에요. 이해가 되셨죠, 취지를?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생각하신 이거잖아요. 그러면 편견이 있을 테니까 써도 이득이 아닐까. 그게 인제 여러분들의 질문의 취지라고 예 이해가 돼요. 자, 근데 그 쓰면은 확실하게 마이너스예요. 무조건 마이너스 보시면 돼요. 운이 좋으면은 면접관들이 뭐 자기소개서에 쪼끔 적었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면 다행인데, 뭔가 좀 인식을 하고 딱 봤을 때 그건 무조건 마이너스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일단 여러분들이 최근 뉴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. 행정기관에서 뭐 채용 비리 문제, 그래도 면접관이 막 그 구속되고 이런 경우도 종종 뉴스에 나오죠.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에요, 그거에 대해서. 채용 과정의 공정성은 정말로 중요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를 하는 이 공무원들도 굉장히 이 철저하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, 평가 기준이 뭐냐면 이 평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잘 준수했는지가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죠. 예를 들어서 면접에서 이거 하지 말라고 했죠. 분명히 감점한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감점사항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페널티를 안 주면 오히려 면접관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. 이해되시나요?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얘기들은 사실 면접관들한테 크게 어필이 안 되는 얘기가 참 많아요. 내가 학점은 좋아. 대학 나왔어. 동네 주민이야. 이런 것들이 사실 검증이 안 되죠, 일단.
만약에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 요소에 반영한다는 것은 거기에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. 경기도 지역은 사실 봉사활동을 좀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본다고 돼 있고 그 봉사활동 증빙 자료 내라고 하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은 증명도 안 되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가지고 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거죠. 그러니까 면접관도 이 생각한다고요. 저도 이제 많이 보는데, 야, 이 친구는 학력 쓰지 말라 했는데 꼭 대학 졸업에 대학 생활 막 써놓는 거야. 그 다음에 딱 대학 봐도 어느 지역 대학인지 유추가 가능한 거 막 적어놓은 거야. 그러면은 와, 우리 지역 주민이다 혹은 우리 지역 대학 나온 애가 아니라 준수사항 안 지켰네, 마이너스인 거예요. 아시겠나요? 검증이 안 된 자료예요. 근데 검증이 안 됐는데 확인할 수 있는 건 주의사항 준수는 안 했네. 딱 보이죠. 그러면 마이너스, 마이너스.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하지 말라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고 싶은 얘기,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어하는 얘기는 면접관들한테 오히려 이제 그 여러분들의 단점을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정확한 어떤 증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. 물론 이제 감점을 얼마나 하냐는 사실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. 그냥 이 페널티, 그 감점을 받을 수 있다 정도로만 돼 있죠. 면접관이 본다고 이렇게 보고 고민한다고요. 대부분 제가 실제로 면접자들 만나보면은 이야기가 다 비슷비슷해요. 수준이 다 비슷해요. 뭐 특별한 경험이 있겠어요? 그것도 검증도 안 되는 경험인데. 다들 뭐 대학 때 열심히 했고 화목한 가정 자랐고 했는데 딱 일부 면접자들이 주수상 준수 안 했네. 명확히 보이죠. 누군가를 만약에 탈락시켜야 된다면은 그 사람 탈락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마다 답을 다 일부러 안 드리고 있어요. 밑도 끝도 없는 질문 계속 나오죠. 이건 안 되나요? 저건 안 되나요? 저건 안 되나요? 저건 위배 아닌가요? 그거 판단은 여러분들 하시는 게 아니에요. 면접관들이 하는 거고, 그 면접관들이 조금 더 보수로 판단한 면접관들이라면 그거 페널티 당연히 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특히나 채용하는 부서에서 면접관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죠. 이번에 우리가 1.2배수 정도 필기시험 합격했는데 조금 뭐 좀 많이 부족한 친구는 좀 몇 명 빼셔도 된다. 이런 식으로 전달했다면 누굴 빼겠냐면 딱 준수 안 한 사람 빼는 거예요. 공무원 면접은 일반 사기업 면접은 달라요. 아주 우수한 소수를 선별하는 개념이 아니라 부족한 소수를 뺀다고요. 근데 그냥 20분 동안 여러분들 15분, 20분밖에 안 돼요. 뭐 서울시 25분 정도 되지만 나머지 뭐 20분 더 내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검증도 안 된 자료 가지고 부족한 사람 빼기 쉽겠어요. 다들 다 똑똑하고 말 잘하잖아요. 웬만큼은. 근데 누군가는 딱 그중에 뺀다면은 이거 안 지켰네. 막 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 이제 행정학 강의도 듣고 하실 분이 저한테 메일이 오셨더라고요. 자기소개서 이렇게 제출을 하는데 뭐 내용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코멘트 받기 위해서 연락 주셨는데 제가 답을 드렸어요. 일단 거기서 요구하는 제출 양식이 있었거든요. 한글로 컴퓨터로 작성하는 거였는데 일단은 그 가운데 정렬로 했더라고요. 왼쪽 정렬인가 가운데 정렬인가 그걸로 했더라고요. 저는 형식이 바로 본다 말씀드렸죠. 그거 안 지켰더라고요. 그거 이제 바로 수정드렸고 그다음 수정드린 게 어떤 거였냐면 2매 이상이었거든요. 그 기간이 아마 2매 이상 제출인데 한 장 반 정도 쓰셨더라고요. 한 장 반만 써왔길래 2장 이상 채우라고 했어요. 왜냐면은 거기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항이에요. 이거는 선택지가 아니라 무조건 시키라는 거. 이거 안 지켰을 때 바로 페널티 나가는 거예요. 이해되시나요? 그럼 면접관들은 15분, 20분 동안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자세히 읽을 시간이 없어요. 근데 분량이 채워졌는지 아니면은 이 준수사항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는 바로 확인이 되잖아요. 이해되셨나요? 다시 그 블라인드 면접을 포함해서 채용 기간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준사항은 여러분들이 우수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흡한지를 골라내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거랑 관련돼서 여러분들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. 뭐 형식이 중요해. 내용이 더 중요하지라고 하시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 이렇게 공무원들 채용뿐만 아니라 각종 업체도 선정하고 뭐 그다음에 평가 업무도 많이 하거든요. 저도 이제 이 지자체 근무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팀에서 하고 있는 뭐 공사라고 해요. 공사. 교락 놓고 아니면 뭐 그 전시관 같은 거 설치하는 공사 있잖아요. 공무원들 직접 안 하고 업체 선정한단 말이죠. 업체를 선정할 때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죠.
그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지만 기본적으로 빼는 업체들이 있어요. 어떤 업체를 빼냐면 우리 그 기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그 요구 사항들을 준수했는지부터 먼저 판단해요. 그 사항을 준수 안 하면은 그 업체도 먼저 빼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사할 때는 전문 인력 10명 이상 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뭐 그 준수 사항 관련해서 뭐 그 제안서를 3장 10장 이상 10 장이라 이렇게 10장 내외로 작성할 것.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준수 사항을 다 적어 놨단 말이죠. 근데 어떤 업체들은 이렇게 해요. 10장 이상 10장 내외 10장 이내로 할게요. 10장 이내로 적어 놨는데 한 100장 적어 와.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니까. 그럼 탈락이에요 기본적으로. 왜 그러겠어요? 우리가 요구한 사항 기본 사항을 안 지킨 거고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그런 기본적인 요구 사항을 준수도 안 한 업체를 우리가 선정하잖아요. 나중에 감사에서 문제될 수도 있어요. "야 너네 감사보고서에 나와 가지고 그 업체 선정할 때 너네 기준이 이거였는데 왜 기준에 맞지 않은 업체 선정했냐?"라고 문제가 될 수 있죠. 마찬가지예요. 면접자들을 봤는데 면접관들이 평가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명확하게 이 감점하라고 돼 있는데 왜 이 면접자 자기소개서에 이런 거 적었는데 왜 감점 안 했냐? 이런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면접관들은 이런 준수 사항을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거 항상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. 자 이런 관련해서 제가 똑같은 질문 유사 질문 제가 확인하라고 여러 말씀드려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질문하셔도 제가 답을 안 드릴 수 있어요. 뭐 보통 그런 분들이 면접 질문하시면은 제가 뭐 괜찮다고 해도 또 뭐 같은 질문 또 하시니까 제가 답을 일일이 다 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거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. 자 남은 기간 면접 준비 잘 하시고요. 또 관련 질문 있으시면 제가 좀 모아서 또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. 네 감사합니다.